이제 조건문들을 다 배워서요. 주사위 게임이라는 아주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순서도를 살펴볼 건데요. 이 순서도에 대한 설명은 167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작이 있으시고요. 컴이라는 변수에 1부터 6까지의 임의의 수를 넣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의 수는 1부터 6까지인데 어떤 수일지 짐작할 수 없는 수입니다. 그러면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도 아니고 어떻게 생성할 수 있냐면 이 랜덤이라는 모듈을 가져와서요. 랜덤이라는 모듈 안에 있는 랜덤 인트라는 아이를 사용해서 우리 임의의 수 1부터 6 사이에 있는 어떤 수, 짐작할 수 없는 수를 이제 여기 컴이라는 변수에 넣어 줄 거예요. 우리 주사위 굴리면 눈이 1부터 6까지 있잖아요. 주사위를 굴렸다라는 의미로 1부터 6까지 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맨 입력, 맨이라는 변수에다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겁니다. 컴퓨터가 주사위를 굴렸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사용자가 그 주사위의 눈이 뭔지 맞춰보는 거죠.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컴퓨터도 주사위를 굴려서 1부터 6까지 가져왔고요. 사용자도 이제 짐작을 했습니다. 주사위가 몇 개의 눈을 가진 주사위겠구나 라고 이제 짐작을 했습니다. 컴이라는 변수에 있는 수와 맨이라고 있는 변수의 수가 같으면 참이면 그럼 정답이겠죠. 그리고 끝내주면 됩니다. 정답입니다 라고 출력하고 끝내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거짓이면 어떡할까요? 사람이 만약에 1과 6 사이에 있는 값을 넣지 않았어요. 1보다 작은 값을 넣거나 6보다 큰 값을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입력한 수는 주사위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라고 출력해 줘야겠죠. 사람이 잘못 넣은 겁니다. 입력을. 그리고 나서 거짓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1부터 6 사이에 수를 넣긴 넣는데 컴퓨터가 굴린 주사위의 눈의 개수랑 사람이 넣은 눈의 개수가 다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 수가 사람이 넣은 수보다 크면 컴퓨터가 고른 수가 더 큽니다. 이렇게 말해주고요. 작으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죠? 컴퓨터가 고른 수가 더 작습니다. 같은 경우는 벌써 여기서 비교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로 비교했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더 큽니다. 더 작습니다. 이렇게만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순서도고요. 프로그램을 이런 식의 흐름으로 작성하겠다라는 것을 알고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작성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 저랑 같이 작성해 보시기 전에 순서도 참고하셔서 혼자서 한번 프로그램 작성해 보세요. 지금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한번 해보세요. 완성은 하지 못하시거나 하시면 더 좋겠지만요. 못하시더라도 혼자 한번 프로그램이 어떻게 흐르는지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혼자 생각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작성해 보시고 잠깐 멈추시고 작성해 보시고 계속 동영상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작성해 보셨나요? 작성하기 어떠셨어요? 어려우셨나요? 쉬우셨나요? 저랑 함께 해보시면 이게 별로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순서도에 나온 대로요. 컴이라는 변수에다가 랜덤한 수, 그러니까 임의의 수를 넣어줍니다. 랜덤한 수라는 거는요. 임의의 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랜덤 모듈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랜덤이라는 모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터틀이나 그때 매스 파이값 가져오기 위해서 매스 썼던 거 기억하세요? 그런 것처럼 랜덤도 모듈이기 때문에요. 이 랜덤은 임포트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임포트 합니다. 임포트 랜덤 이렇게요. 랜덤 모듈에 있는 랜덤 인트라는 아이를 가져오는데요. 얘를 1부터 6까지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랜덤 인트는요. 이 앞의 수와 뒤의 수를 포함해서 그 사이에 있는 값 중에 아무거나 돌려주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라고 했으면 1부터 10 사이의 정수값을 돌려주는 거죠. 그런 아이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우리 순서도 기억나시죠? 맨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맨 변수 인풋을 받아오기로 했어요. 인풋을 받아오기로 했는데
조금 요걸 길게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적는 거예요. 컴퓨터가 주사위를 굴렸습니다.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가 굴려 나온 주사위의 수를 맞춰보세요. 예, 맞춰보세요 라고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 어때요? 저는 화면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화면을 딱 맞춰놨기 때문에 화면 밖으로 나갔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게 화면을 좀 에디터를 길게 늘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순서도에 따라서 순서도가 비교를 했죠. 어떻게 비교했냐면 컴과 맨이 같은가 이렇게 비교했어요. 근데 지금 컴은 어떻죠? 컴은 1부터 6까지의 정수입니다. 맨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숫자로 바꿔주겠습니다. 인트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바꾸겠습니다. 네,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if문 해줘야겠죠. 컴과 맨이 같다 이렇게요. 그 순서도에는요 같다는 표시가 요 이퀄 표시 하나만 있었거든요. 순서도를 작성하는 건 파이썬 전용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걸 작성하는 겁니다. 순서도에서는 같다는 게 이퀄 하나예요. 하지만 파이썬에서의 문법에서는 같다는 게 이걸 두 개로 표시합니다. 이렇게요. 콜론 꼭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순서도에 보니까 정답입니다 라고 출력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if문 하나가 됐죠. 3일 때는 정답입니다고요. 아니면 다시 비교가 됐죠. 그러면 우리 elif 쓴다는 거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elif 씁니다. 맨이 1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입력한 값이 1보다 작은 값을 입력했거나 또는 6보다 큰 값을 입력했을 때 이렇게 있었죠. 그럼 우리 가로 요거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더 명확하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콜론 꼭 해주시고요. 프린트합니다. 잘못 입력한 범위라고 프린터해야 되죠. 주사위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거 얘를 벗어나는 수입니다. 이렇게 출력해 주겠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1과 6 사이의 값을 입력했어요. 그런데 컴퓨터랑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 크기 비교했었죠? elif 컴이 맨보다 크면 이렇게 순서도에서 비교했었습니다. 그리고 출력해 줬죠. 프린트 뭐가 큽니까? 컴퓨터가 고른 수가 더 큽니다. 이렇게 출력해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else 하시면 되죠. else 이제는 맨 마지막에 프린트해서요. 컴퓨터가 고른 수가 더 작습니다. 이렇게 출력해 줬습니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완성됐고요. 이제 실행을 한번 해서 진짜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컴퓨터가 주사위를 굴렸습니다. 컴퓨터가 굴려 나온 주사위의 수를 맞춰보세요. 깜빡깜빡하죠. 제가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컴퓨터가 어떤 수를 골랐는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요. 정답을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1. 컴퓨터가 고른 수가 더 큽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보는데 예를 들어 범위를 벗어난 수를 제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0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주사위에 아이고 이거 잘못 썼군요. 저희가 주사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네요. 잘못 쓴 거는 여기 고쳐야겠죠. 예, 고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대로 맞춰보고
싶거든요. 예, 제대로 맞춰보고 싶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뭘 골랐는지 모르기 때문에 맞추기가 조금 힘듭니다. 맞출 때까지 실행을 해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요, 좀 치트키를 쓰겠습니다. 게임에서도 치트키 쓰니까요. 여기다가 컴이 뭘 골랐는지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보면 컴이 뭘 골랐는지 아니까 정답을 알고 맞추는 게 되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1을 골랐네요. 그래서 제가 1을 여기서 1을 골랐죠. 그래서 1 해서 정답입니다. 예, 이거 약간 사기 같죠. 이제 컴퓨터가 더 작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에디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에디터로 돌아가서요.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예, 6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근데 6이 컴퓨터보다 더 작으려면 7을 입력해야 돼. 컴퓨터가 고른 수가 작으려면 7을 입력해야 되는데 안 되겠죠. 정답 그냥 맞춰보고요. 예,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예, 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5니까 6을 넣으면 컴퓨터가 고른 수가 더 작겠죠? 예, 이렇게 컴퓨터가 고른 수가 더 작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얻었죠. 요런 이제 랜덤을 쓰는 프로그램들은 조금 이렇게 테스트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에디터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컴퓨터가 주사위를 굴렸습니다. 컴퓨터가 굴려 나온 주사위의 수를 맞춰보세요. 너무 길었었잖아요. 그리고 실행화면에서 보실 때 그 실행화면도 아주 긴 문장이 나와서 좀 보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요 긴 문장을요, 중간에 두 줄로 출력을 해보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68페이지에 보시면 제시되어 있는데요. 굴렸습니다. 다음에 요 컴퓨터가 굴려 나온 요 앞에다가요, 이렇게 역슬래시라고 우리 표현하죠. N 이렇게 쳐주면요, 엔터 기호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동으로 엔터를 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하면 두 줄로 실행이 되거든요. 요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컴퓨터가 주사위를 굴렸습니다. 컴퓨터가 굴려나온 주사위를 맞춰보세요. 요 위에는 길게 한 줄로 나왔지만 요 컴퓨터 앞에서 엔터가 쳐져서요. 이렇게 넘어온 거 아실 수 있으세요. 맞춰볼까요? 정답입니다. 이렇게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엔터를 쳐서 엔터 기호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 맨 앞에 변수 배울 때 문자를 컨트롤할 때 문자열에 관해서 배울 때 기억하시나요? 3중 따옴표 기억하시나요? 자, 여기다가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3중 따옴표 하시고요. 여기에 엔터를 넣습니다. 이렇게요. 엔터. 그리고 나서 마감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3중 따옴표로 해주셔야 되죠.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특별하게 엔터 기호를 쓰지 않아도 요 그대로 출력이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서요. 정말 그런가? 정말 이렇게 똑같이 위에 거랑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출력이 됐죠.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다 배우신 거예요. 이제 조건문 다 배우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차시에서 도전하기 한번 같이 연습하면서 이 부분 쓰는 거 조금 더 익숙해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